자, 이제는 본선 2차전이 됩니다. 자, 이 본선 2차전이 열리게 되면서 다음 주에는 아주 깜짝 놀랄 1대1 데스매치가 열린단 말이죠. 이제 1대1 데스매치부터는 어떤 상황이 흘러가야 되냐. 통상적으로 1대1 데스매치 때 가장 큰 시청률 상승폭이 대부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한다. 이것이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큰 호기심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미 앞서 있었던 팀전에서 이 가수가 탈락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조성아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탈락했단 말입니다. 그런 1대1 데스매치도 과연 지금 비판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처럼 무명전설이 아니라 유명전설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을 피해 갈 수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 있는 대결 역시 무명 대 무명, 유명 대 무명. 그러니까 뭐 유명 대 유명도 있겠고 무명 대 유명도 있겠고 그야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스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도 신성 씨가 살아남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무명전설이 녹화가 여러 번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신성 씨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도 시청자분들의 불만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예고편을 살펴보면 대결 구도가 벌써 상당히 공개가 좀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막 풍악 놀이패가 나와서 막 노래도 하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한 황민우 씨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체 댄스, 퍼포먼스 무대들이 상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명 대 유명으로 알다시피 피라미드 구조로 계속하여 이 가수들의 순위가 매겨져 왔었잖아요. 그 계급장을 띄고 정상에 우뚝 서겠다. 이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한가락 씨가 이제 퍼포먼스보다는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꼿꼿이 서서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는 노래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 대결하는 가수들의 모습들 대다수가 퍼포먼스 아니면 상당한 가창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룬혜 씨 역시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창력에 승부를 보는 모습.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고편 중에 깜짝 놀랄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편승엽 씨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 신성 씨 못지않게 비판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신성, 편승엽 왜 탈락 안 해?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실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인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 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 내면에는 두 사람의 실력이 압도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실력과 인지도 정도라면 지금 나오는 무명전설의 가수들 정도는 압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살아남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음 주에 깜짝 놀랄 장면이 나옵니다. 큰 압박감에 저질러버린 실수. 음이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단이 막 깜짝 놀래고 참가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대부분 오디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죠? 탈락하게 됩니다. 뭐 실예로 실수를 했음에도 그 가수의 파급력이 크거나 시청률에 영향을 주거나 평소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한다면 추가 합격으로 살아남는 경우도 왕왕 봤는데 편승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장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요번에 팀 미션에서도 이 김태훈 군이 보여줬었던 무대 중에 편승엽 씨가 딱히 뭐 뛰어난 가창력을 보였다. 이럴 만한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치명적으로 작용한 실수 때문에 결국 편승엽 씨가 지금 탈락 위기에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깜짝 놀랄 빅매치의 향연.
야, 이 하루 씨하고 성리 씨가 맞붙게 됐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의 우승 후보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높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팀전에서도 팀 리더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리 대 하루, 하루 대 성리, 이 방청 증언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방송이 없는 부분이라면 녹화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패배를 했는데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점수 차이가 심각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패배했는데 그 패배한 사람의 점수가 승리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격차가 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리 씨는 퍼포먼스에 굉장히 특장점을 갖고 있고 하루 씨는 가창력에 승부를 보는 타입인데 이번 팀 미션에 보면 팀 리더전에서는 성리 씨가 퍼포먼스보다는 노래에 집중을 했고 정작 팀 미션에서 하루 씨가 또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단점이 없이 각자의 특장점 플러스 다양한 방면의 재주가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결국 최강 라이벌 매치라고 손꼽아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성리 씨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창력으로 승부를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리 씨가 현역가왕에 등장을 했을 때 퍼포먼스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창력 부분에서 인정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때도 노래 굉장히 잘했거든요. 하지만 가창력에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타 가수들의 가창력에 밀리게 되면서 탈락을 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칼을 갈고 나왔다. 이를 갈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루 씨와 더불어서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이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준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하루 씨도 이번에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의 특장점을 살린 트로트의 강점,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패배를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서 극찬 평가가 나왔습니다. 천재 중에서도 천재 같다. 천재들 간의 매치. 그러니까 이 두 가수가 이미 이번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당히 상위권의 참가자로 손꼽히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가수가 뭐 무명에 가깝긴 하지만 성리 씨도 현역가왕에 이미 등장을 했었고 하루 씨 같은 경우는 남진 마스터와 이 소속사에 관련된 루머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미 진짜 무명 가수들, 그러니까 뭐 한가락 씨라던가 김한율 군 이런 굉장히 진짜 완전 무명에 가까운 가수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방송 출연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무명전설이 점점 유명 가수들에게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가는 것이 무명전설의 숙제가 아닌가 싶고 또 다른 라이벌 김태훈 군이 이번에 굉장히 다크호스로 떠올랐잖아요. 근데 김한율 군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래가 이렇게 출연진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마스터들과 MC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김한율 군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며 저를 살게 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 최근에 이수연 양이 현역가왕에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한율 군이 선곡하는 노래들을 보면 이 이수연 양이 불렀었던 노래들을 상당히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한율 군이 이 나를 살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한율 군이 또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걸 또 최근에 출연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 슬픔이 팀데스 매치 때는 조금은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이 마스터들과 출연자들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서사의 구조가 결국 무명들에게 집중 조명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명전설이라는 이 비판 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 무명 가수들의 모습을 좀 더 비춰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김한율 군이라고 해서 논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비판 여론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노래 실력이 뛰어나졌기 때문에 이 현역가왕에서도 3명이나 탑10에 올라갔고 빈예서양은 아쉽게 편파로 탈락을 했지만 이수연 양이 3위, 김태현 양이 6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무명전설도 그것을 뻔히 옆에서 봤기 때문에 김한율, 김태용 이런 어린 친구들의 활약과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천재로 칭송받은 이 무명 가수들의 활약을 조금 더 집중 조명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성리, 하루 두 사람 못지않은 더 무명들의 이 무대가 조금은 주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자, 실제로 요번 무명전설의 시청률을 보면 시청 점유율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죠. 놀랍습니다. MBC 라디오스타의 11.4%의 점유율을 뛰어넘은 30%에 육박하는 시청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제 예상으로 볼 때 이미 그 전회차인 4회차 시청률을 넘어서지 않겠냐. 시청 점유율만 봐도 아무래도 이 탈락과 추가 합격이 발표가 되는 방송편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살짝은 좀 무명전설이 주춤했거든요. 6.2%로 시작해서 8%, 8.1%, 7.4%까지 올라가서 시청률이 살짝은 하락하고 있었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요번에 반등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1대1 데스매치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숙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 이런 유명 가수들이 왜 계속 살아남는지 모르겠다. 왜 무명 가수들이 좀 더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하는가? 왜 마스터단에 황당한 이런 예능인들이 대폭 껴있는가? 이들에게 간절한 무명들의 이 정말 앞으로 가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맡겨야 하는 이 상황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무명전설에서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터들의 점수가 편파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요번에 정말 아쉬운 건 하나 있었죠. 강태관 씨의 빵점 논란. 이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비판이 빗발치고 있어요. 물론 강태관 씨는 추가 합격을 해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마스터들의 이런 올인 점수 형태는 사실 발생하기 어렵거든요. 이것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무명전설이 인정받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신선하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무명들의 등장이 많았고 집중 조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마스터들의 편파 논란이 별로 없었다. 그것이 꼭 공정성으로 이어지고 신뢰성 있는 방송으로 인식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묘하게 퇴색이 되어 가고 있다. 편승엽, 신성 같은 말도 안 되는 가수들이 살아남는 모습들은 결국 이 무명전설을 좀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아마 중후반부에 갔을 때 시청률이 8.1%에서 7.4%로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다시 초반에 6%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무명전설은 사실 기로에 놓여져 있거든요. 어떤 기로에 놓여져 있느냐? 두 자릿수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프로그램의 대박과 중박과 쪽박을 가로짓는 가장 중요한 기점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한 자릿수에 머무른다면 좀 괜찮았네, 중박 프로그램에 머물 뿐이고, 만약 한 자릿수에서도 6% 이하로 떨어진다면 쪽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두 자릿수가 넘어가야 대박이라는 프로그램의 명성을 지닐 수 있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공정성 논란이 없는 빵점 사태가 없어야 하는 마스터들의 점수, 그리고
이런 유명 가수들보다 무명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프로그램으로 흘러갔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무명전설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단은 20점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이 국민 프로단이 황윤성 씨에게 완전 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2라운드에서는 황윤성 씨가 역시 프로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정작 마스터 점수는 생각보다 황윤성 씨가 아니라 하루 씨에게 많이 쏠리게 되었고, 이 국민 판정단 점수가 황윤성 씨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팀전에서 워낙 큰 점수 차이가 나버리다 보니까 이걸 뒤집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황윤성 씨 팀이 전원 탈락 후보로 가게 되었고, 이 한가락 씨가 굉장한 부담감을 집어먹은 채로 이 리더전을 펼치게 됐죠. 성리 씨와 또 하필 대결을 펼쳐가지고 더욱더 부담감은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리 씨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퍼포먼스를 빼도 이 사람 노래 잘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당연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성리 씨가 이번 무명전설의 탑3를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감히 한번, 제가 이때까지 트롯 오디션 리뷰 경력 한 5년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탑3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파 가수다. 근데 이 한가락 씨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색깔로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다. 근데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마스터단의 점수도 전부 다 2배 이상 성리 씨가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일궈내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부담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가수와 자신이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한 가수의 어떤 약간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벌어지지 않았나. 성리 씨가 굉장히 뭔가 멍한 표정이죠. 이내 눈물을 쏟는데 그만큼 나 이제 드디어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감격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성리 씨를 응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역가왕 때 나왔던 걸 봤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이 성리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이 젊은 청년이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감동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한가락 씨가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환 씨와 박민수 씨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박민수 씨가 자오가 할 때 노래가 플랫되면서 조금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결정적 차이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음정이 계속 낮아지던데 급격하게 살을 빼면 목소리도 변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얘기는 아닌데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 판정단은 또 정작 큰 차이가 안 났어요. 103점 대 97점이지만 마스터단의 점수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대환 씨 팀이 앞섰지만 마스터단의 점수가 2배 앞서면서 결국 247점 대 278점이었다라는 팀전 결과를 문은석 씨가 뒤집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명전설의 묘미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유일하게 무명팀 중에 최초로 역전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유명팀도 좀 지고 해야 되는데 무명팀들 중에서 최초의 역전승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무명전설이 살짝 지금 현역가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 화제성을 위해서 빵점을 주고 유명 가수들이 올라가고 하면 이게 시청률이 확보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시청자들에게 불편함만 제공할 뿐이에요. 이걸 제작진분들이 지금에라도 현역가왕의 사례를 보고 좀 깨달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리더전에서 문은석 씨에게 굉장히 올인이 되어 있는 마스터단의 점수를 볼 수가 있었다. 자, 결국 이제 최종 탈락자가 발표가 되고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대놓고 상의합니다. 마스터단의 선택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2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명들만 왜 탈락해? 이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강렬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능인들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음악과 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이렇게 두 사람이 노래를 알아봐야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절박한 심정에 이런 현역 가수도 아니잖아요. 이런 무명들의 절박한 운명을 판가름짓게 둔다라는 거는 이제는 무명전설에서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TV입니다. 솔직히 이창미 씨가 떨어져도 되잖아요. 이창미 씨는 떨어져도 기회가 많습니다. 이창미 씨가 김성미 씨보다 노래를 정말 잘했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명들이 굉장히 많이 탈락했고 이지훈 씨는 굉장한 배웅을 받으면서 퇴장하는 걸 보고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한가락 씨는 그저 미안할 따름이겠죠. 본인이 팀 리더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38명의 생존자가 남았고 실시간 반응을 보면 이러면 무명전설이 아니지. 왜 대거 탈락하냐. 현역강 3골 안에 이창민 별론데 마르코는 겨우 살아남았네. 자, 이러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그리고 탑3 발표가 있었는데 탑3 발표는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한 명 빼곤 다 무명들이었거든요. 문은석 씨가 3위를 차지하고 성리 씨가 2위를 차지하고 마지막 김태훈 군이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탑3만큼은 굉장히 공평하게 뽑았다. 사실 이런 게 무명전설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성리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명 가수들 중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무명 가수들이 탑3에 많이 포진되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명전설이 계속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신선하다, 사랑받을 수 있는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절대 끊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무명전설이 이미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승엽 씨와 이지훈 씨가 둘 다 추가 합격한다라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불만도 실시간으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들과 마스터단 모두에게 호평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게 퍼포먼스만 집중이 되면 사실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무대마저도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작품이라는 극찬, 완전 더블 따봉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격한 반응이 쏟아지게 되지 않았나. 그 중심에는 지금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리 씨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관객석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보통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는 퍼포먼스 위주가 되면 비판 세례가 많은데 오히려 역대급 퍼포먼스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상대하게 된 한가락 씨 팀, 여기에 이지훈 씨도 있었고 이창민 씨도 있었죠. 유명 가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균 41.8세의 중년 남성들의 느끼하면서도 뭔가 매력적인 무대를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무대를 보니까 뚜껑을 까보니 야, 연하의 남자 왜 이렇게 잘 부릅니까? 요즘엔 MG가 아니고 젠지라고 하거든요. 이 젠지들의 파워, 05년생, 03년생, 야, 이런 이들의 파워풀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무대. 나아가서는 뭐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노래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저는 진짜 이 팀이야말로 트롯 아이돌이라고 이름 붙이면 딱 맞지 않을까. 트로트 아이돌이 팀이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노래, 퍼포먼스 이런 게 성리 씨 팀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관객석의 뜨거운 반응만 봐도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팀 리더전의 점수가 앞에 받았던 팀전 점수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리 씨가 이 한가락 씨와 대결을 펼치게 돼요. 퍼포먼스를 접어두고 사실상 이거 어떻습니까? 거의 한곡 대결이거든요. 한곡 대결 형태를 띤 1대1 매치입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무대를 성리 씨가 펼치다 보니 한가락 씨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이 맞는 가수들은 좀 쟁쟁할 수 있지만 한가락 씨와 성리 씨는 보면은 퍼포먼스 없이 오로지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승리를 했었던 하루 씨의 팀처럼 승리한 팀이 오히려 위기에 놓이는 상황도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 김한율 팀도 장담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팀 리더전의 점수가 모든 것을 뒤바꿔버린 거죠. 실제로 예고편을 보면 반전 경악하는 주현미 마스터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탈락자와 승자가 가려지잖아요.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리 씨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뭔가 반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근데 지금 성리 씨가 사실상 김한율 군과 더불어서 점유율을 보니 28.1%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9% 초반대에서 8% 후반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무명전설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